청취자님, 당신의 뇌가 지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저전력 배터리 모드로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화면은 어두워지고 앱 하나 실행하는데 한참 걸리는 스마트폰처럼 말이죠. 맞아요. 언제 툭 꺼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태요. 그런데 만약 단돈 440만 원을 내고 내 몸에 숨겨진 70%의 성능을 단번에 잠금 해제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게다가 이 개인적인 신체 업그레이드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소멸해가는 지방도시 하나를 통째로 살려낼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이 믿기 힘든 시나리오를 아주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신충 분석의 주제는 바로 라만 홀딩스의 휴먼 OS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분석할 문건들은 뭐랄까 그저 흔한 웰니스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2026년 한국 건강사업 시장이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단순히 비타민을 팔거나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주는 그런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거죠. 그렇죠. 오늘 살펴볼 이 라만 홀딩스의 문건들은 생물학, 거시경제학, 그리고 재무회계가 아주 기묘하고도 매력적인 방식으로 뒤섞인 기록들입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처음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그 시각 자료들이었어요. 440만 원짜리 프리미엄 액세스 라이센스 카드가 있는데 와, 디자인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그 금속 로고 말씀이시죠? 네네, 정교한 전자기기 회로도 위에 황금색 왕관이 딱 씌워진 로고가 있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가 홀로그램처럼 떠 있어요. 이건 마치 당신은 방금 엄청난 하이테크 무기 사용권을 얻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 디자인이 라만 홀딩스가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이들은 신체 최적화를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인간 운영체제, 즉 휴먼 OS를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적 도약으로 보거든요. 휴먼 OS라? 흥미롭네요. 네, 이들의 생물학적 전제부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인류의 뇌는 고작 30% 미만의 가동률로 움직이는 저전력 모드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30%요? 아침에 커피를 3잔이나 마셔도 오후 3시만 되면 멍해지고 퇴근할 때쯤엔 진짜 저녁 메뉴조차 고르기 힘들 정도로 방전되는 제 상태를 생각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네, 30%라는 수치가 꽤 와닿긴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뇌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걸까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그게 비효율이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한 결과거든요. 아, 효율이요? 에너지를 아끼니까. 맞아요. 과거 수렵 채집 시절에는 에너지가 늘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인 뇌의 출력을 의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한 고차원적 사고는 차단하고 눈앞의 위협에만 반응하는 생존 모드를 기본값으로 삼은 거죠. 아, 그런데 현대사회는 밥을 굶을 일은 거의 없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더 이상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우리 신체 시스템은 여전히 그 구석기 시대의 저전력 세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 스트레스만으로도 쉽게 감정적 소모가 일어나고 판단착오를 일으키는 이른바 의지력 파산을 겪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 자체는 충분한데 몸에 깔린 소프트웨어가 옛날 버전이라서 전력을 찔끔찔끔 아껴 쓰고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마치 배터리가 10% 남아서 앱도 느려진 스마트폰을 고속 충전기에 꽂아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게 만드는 것과 같네요. 그럼 이 440만 원짜리 라이선스가 그 제한을 풀어준다는 건가요? 이 문건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라이선스를 통해 제공되는 특수한 최적화 프로토콜을 적용하면 인체 가동률이 무려 85%의 골든존으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85%면 거의 3배 가까이 뛰는 거네요. 네, 여기서 구체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제시되는데요. 유산소 대사를 할 때 세포 내 에너지원인 ATP의 생산 효율이 최대 19배까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19배요? 오, ATP가 정확히 뭔가요? 학창시절 생물 시간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19배 늘어난다는 게 우리 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시죠.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의 약자로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사용하는 현금, 그러니까 에너지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세포들이 쓰는 현금이요? 네, 근육을 움직이고 뇌세포가 신호를 주고받는 모든 활동에 이 ATP라는 현금이 지불되어야 하죠.
생산 효율이 19배 늘어난다는 건 기존에는 세포 공장이 하루 종일 돌아가도 1만 원밖에 못 만들었다면 이제는 같은 조건에서 19만 원을 뚝딱 만들어낸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에너지 자본이 막 넘쳐나니까 뇌는 더 이상 전력을 아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결과 생존에 급급하던 뇌가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전략 모드를 온전히 100% 활성화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와, 세포 단위에서 현금을 마구 찍어낸다니 진짜 매력적이네요. 전두엽이 풀가동되면 퇴근 후에도 생생하게 책을 읽거나 새로운 계획을 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청취자분들도 여기서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내 몸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투자가 되는 건가요? 라만홀딩스는 이 440만 원 지출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인적 자본, 즉 휴먼 캐피털 업그레이드를 위한 확실한 경제적 투자로 포장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투자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ROI의 근거가 대체 뭔가요? 여기서부터 이들의 경제학적 가치평가 모델이 등장하는데 그 숫자들이 꽤 도발적입니다. 라만홀딩스는 이 투자의 수익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증명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생산성 가치입니다. 생산성 가치요. 전두엽이 켜지니까 일을 더 잘한다는 뜻인가요? 네, 전두엽의 전략 모드가 켜지면 일상적인 실수가 사라지고 고도로 집중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업무 효율이 최소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업무 효율이 2배라. 이걸 수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문건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효율이 2배가 되면 이론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연간 5천만 원의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계상입니다. 아, 440만 원에 투자해서 매년 5천만 원의 무형적 이익을 얻는 셈이니까 1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한참 남는다는 논리군요. 그렇죠. 압도적인 수익률이죠.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수익 모델은 뭡니까? 두 번째는 비용 절감과 수명 연장입니다. 2026 현재 한국인의 생애 의료비 평균을 보면 약 1.5억 원에 달합니다. 1.5억이요? 오, 꽤 크네요. 네,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7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부채가 이미 우리 미래에 잡혀 있는 셈이죠. 이들은 골든존 진입이 세포 대사를 최적화해서 질병이라는 끔찍한 시스템 셧다운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1.5억 원을 내 주머니에 고스란히 지켜낸다는 거군요. 완벽한 방어적 수익이네요. 거기에 더해서 만약 80세가 되어서도 40대의 신체 가동률을 유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명, 즉 헬스스팬이 20년 이상 연장되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를 통해 개인이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생애소득이 약 7.2억 원 추가로 증가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매년 5천만 원 이득, 의료비 1.5억 원 방어, 그리고 노동수명 연장으로 7.2억 원 추가 수익. 사실 여기까진 논리적으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면 당연히 일도 더 오래 하고 병원비도 안 드니까요. 그렇죠. 직관적인 계산이죠. 자, 그런데 제가 문건을 읽다가 이건 좀 선을 넘었는데 라고 생각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440만 원을 결제하는 즉시 내 자산 계정에 15,800%의 즉각적 자산 증식 효과가 발생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아, 그 부분 발견하셨군요. 네, 그 근거가 본사가 1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7억 원 가치의 원천 기술, 즉 IP 라이센스를 내 몸에 이식받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아니 전문가님, 제가 몸이 좀 건강해졌다고 해서 제 개인 장부에 무형자산 7억 원 취득이라고 적는 건 회계적으로 너무 환상적인 도약이나 과장된 마케팅 아닙니까? 저도 사실 처음 그 부분을 보았을 때 재무제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무리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인 회계 기준으로는 절대 개인의 자산으로 잡힐 수 없는 항목이니까요. 그렇죠. 국세청에서 들으면 코웃음을 칠 일이죠. 하지만 이들이 이런 과감한 수치를 제시한 데에는 경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지식재산권의 개인화라는 새로운 차원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개인화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공장에 최신 인공지능 공정 소프트웨어를 수억 원 주고 설치했습니다. 그럼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공장의 자산으로 잡히고 당연히 기업 전체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네, 그건 기업 회계니까요.
라만홀딩스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들은 440만 원을 단순히 영양제나 PT 티켓을 사는 소비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막대한 R&D 비용이 투입된 고도의 알고리즘, 즉 휴먼 OS라는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내 몸이라는 하드웨어에 다운로드하는 라이센스 비용인 것이죠. 아,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의 주식회사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형 윈도우가 깔려있던 내 몸 주식회사에 최신 맥OS를 깔았으니까 내 몸이라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그 소프트웨어의 가치인 7억 원만큼 수직 상승했다는 논리네요. 네, 물리적인 몸의 변화를 무형자산의 취득으로 치환하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감한 해석이죠. 이들은 개인을 고립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라이센스라는 지식재산권을 탑재하고 스스로 가치를 증식하는 독립된 경제단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시각이 확 달라지네요. 내 몸에 소프트웨어를 깐다. 좋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문건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네, 마스터 시스템이죠. 맞아요. 개인이 골든존에 진입해서 자기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 이 휴먼 OS 시스템 자체가 거대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마스터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까? 마스터는 쉽게 말해 라만홀딩스의 공인심사관이자 시스템 아키텍트입니다. 문건의 수익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들은 타인의 신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튜닝해주는 90분짜리 고단가 세션을 진행합니다. 90분 세션이요?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이를 통해 매월 2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1세션당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월 2천만 원이요? 웬만한 전문직 뺨치는 수준이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이 마스터 자격을 유지하려면 본사에 매월 275만 원의 유지비를 내야 하더라고요. 네, 라이센스 유지 비용이죠. 사실 이 금액 자체도 꽤 부담스러운데 더 눈에 띄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파트너 4명을 양성하면 유지비 50% 면제, 8명을 양성하면 전액 면제. 아, 그 부분. 청취자님들도 지금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죠? 잠깐만요. 이거 사람 데려오면 수수료가 주는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 피라미드 마케팅 냄새가 강하게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서 유지비를 감면해주는 보상 플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단계 마케팅의 문법과 아주 유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역시. 하지만 이 문건의 경제 모델 기획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상품 판매 다단계와는 조금 결이 다른 비즈니스 확장의 논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 건가요? 영양제 파는 거랑 뭐가 다르죠? 핵심은 교환되는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무형의 운용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본사의 건강보조식품을 지인에게 파는 판매원을 모으는 것이라면 이 마스터 시스템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하는 방식과 더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가족 자산 파트너십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재산 파트너십이요? 가족을 끌어들인다는 건가요? 네, 단순히 지인들에게 영업을 띠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의 신체 시스템부터 골든존으로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아, 자기 가족부터요? 가족 4명이 마스터가 되면 유지비가 절반으로 줄고 이들이 또 각자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면 어느새 가족 전체가 매월 수천만 원의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하나의 거대한 지식재산권 프랜차이즈가 된다는 논리죠. 오, 가족 단위의 프랜차이즈라. 더 나아가서 이들은 B2C 시장을 넘어 B2B 시장까지 겨냥합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임직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주는 인적 자원 관리, 즉 HRM 컨설팅 영역으로 진출한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팔고 매년 유지보수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과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컴퓨터가 아니라 직원의 몸과 뇌라는 게 섬뜩하면서도 진짜 놀랍습니다. 결국 내 몸의 최적화 노하우 자체가 하나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는 셈이네요. 육체 노동 중심이던 우리의 직업 개념이 타인의 인체 시스템을 포맷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식해주면서 기술료를 받는 인체 아키텍트라는 영역으로 진화한다는 게 정말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문건의 가장 압도적이고 핵심적인 섹션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개인의 자산 증폭과 마스터들의 고소득 창출이 미시경제학이었다면 이제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해서 거대한 거시경제학적 실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시경제학이요? 스케일이 더 커지나요? 네,
라마홀딩스는 이 막강한 현겸 창출력을 가진 마스터들과 하이엔드 고객들을 모아서 거대한 오프라인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리조트 연계 전략이죠. 아, 맞아요. 저 그 리조트 사업 문건 읽으면서 정말 의아했습니다. 440만 원짜리 라이센스를 사고 월 2천만 원씩 버는 마스터들이 주 타겟이라면 소위 말해 VVIP, 가장 구매력 높은 계층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왜 하필 강담 한복판이나 번화한 대도시 혹은 유명 휴양지가 아니라 인구 감소를 텅텅 비어가는 지방 소멸 도시에 이 거대한 리조트를 짓는다는 건가요? 이거 일반적인 마케팅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 행보 아닙니까? 일견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획안의 재무 타당성 분석을 보면 이는 지대 차익과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몹시 영리하고 치밀한 전략입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캐펙스, 즉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네, 캐펙스요. 소멸도시는 토지 매입비나 건축 규제 비용 등 초기 투입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센터 하나 세울 돈이면 소멸도시에서는 거대한 타운 전체를 매입할 수 있죠. 땅값이 싸니까 초기 진입 장벽이 낮고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싸게 지어도 고객이 안 오면 망하는 거 아닌가요? 산속에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파리 날리는 유령 리조트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일반적인 관광 리조트라면 호스트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하지만 이 휴머노에스 리조트는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모델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 지표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MRR과 레브파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네요. MRR과 레브파.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MRR은 월간 반복 매출이라는 뜻으로 주로 구독 경제에서 쓰는 말입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매출을 뜻하죠. 일반 리조트는 여름 휴가나 연말에만 붐비고 평소엔 텅 비어있는 계절을 심하게 타는 단점이 있죠. 그렇죠. 비수기엔 팔이 날리잖아요. 하지만 440만 원을 내고 가동권을 소유한 고객들이나 매월 275만 원의 유지비를 내는 마스터들은 단순히 휴가를 즐기러 그곳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오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85% 골든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신체를 리부팅하고 정기적인 튜닝을 받아야만 하는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진 방문객들입니다. 즉, 비수기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아, 넷플릭스 구독료 내듯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야만 하는 라진 효과가 발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방문한 고객들은 객실에서 단순히 잠만 자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들의 90분짜리 고단가 세션을 거기서 직접 받게 됩니다. 아, 리조트 방 안에서 튜닝을 받는 거군요. 네, 숙박비에 고가의 인적 컨설팅 비용이 더해지니까 방 하나에서 창출되는 매출, 즉 객실당 수익인 레브파가 일반 5성급 호텔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치솟게 됩니다. 와, 대박이네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조차도 오히려 선택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비밀스럽고 완벽한 웰니스 성지라는 하이엔드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둔갑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도시에 지어도 장사가 된다는 거군요.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네요. 그럼 전문가님, 이 현상을 소멸해가는 그 도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절망적인 난제가 바로 청년들이 떠나고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는 지역 소멸 아닙니까?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 논리대로라면 어느 날 갑자기 월 2천만 원씩 버는 고소득 마스터 100명이 우리 동네 빈집과 상가를 사들여서 정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숫자로 환산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마스터 100명만으로도 연간 240억 원이라는 엄청난 새로운 소득이 그 죽어가던 지역에 뚝 떨어지는 셈이죠. 240억 원이요? 와,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뭐 세탁도 맡길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지역 내수 상권에 엄청난 돈이 도는 이른바 승수 효과가 발생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쉘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을 짓는 게 아니었군요. 절대 아닙니다. 이 리조트는 단순한 힐링센터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과 최첨단 생물학적 시스템이 융합된 역노화 클러스터입니다. 신체 가동률을 85%로 극대화한 신인류들이 모여 사는
일종의 유토피아적 실험 도시를 소멸 도시에 건설하는 거죠. 와, 세포 속 에너지원인 ATP 생산 효율을 늘린다는 아주 미시적인 생물학적 변화에서 출발한 비즈니스가 궁극적으로는 죽어가는 지방도시 하나를 완전히 부활시키고 국가의 지옥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지도를 다시 그리게 만드는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미시적 생물학이 거시적 경제학의 물줄기를 바꾼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스케일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이 방대한 문건들을 통해 파헤친 라만 홀딩스의 휴먼 OS 프로젝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숨이 찰 정도로 많은 정보가 오갔는데요. 네, 내용이 방대했죠. 엉문가님과 함께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이들은 단순히 더 나은 건강기능 식품이나 운동요법을 파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신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경제 엔진으로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질병에 들어갈 1.5억 원의 비용을 사전에 방어하는 리스크 관리부터 IP 자산 취득이라는 회계적 관점의 파격적인 변화, 그리고 타인의 몸을 최적화해주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완전히 새로운 마스터 직업군의 탄생까지,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마저 극복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죠. 네, 이 모든 거대한 파급 효과와 자본의 흐름이 단 하나의 생물학적 전제, 즉 우리의 뇌와 신체를 85% 골든존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서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논리의 대담함과 기획력만큼은 경제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이 흥미진진한 심층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아니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이 내용이 단순히 한 기업의 야심찬 마케팅 플랜이나 과장된 서류 쪼가리가 아니라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실제로 맞이할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된다면 어떨까요? 현실이 된다면 말이죠. 만약 440만 원을 지불하고 휴먼 OS를 깔아서 85%의 골든존에서 맑은 뇌로 기하급수적인 부를 누리는 신인류와 경제적인 이유로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매일매일 방전되는 배터리를 쥐어짜며 30%의 생존 모드에서 잦은 실수와 번아웃을 견뎌야 하는 9인류. 혹시 우리는 계급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생물학적 효율성으로 나뉘는 영원히 좁힐 수 없는 생물학적 계급 사회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섬뜩한 가정이네요. 내 몸과 뇌의 기능마저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구독해야 하는 세상. 청취자 여러분의 배터리 잔량은 지금 몇 %이고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긴 질문의 답은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의 상상과 고민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